평택에서 출발해 가지고 아예 동중국해 해안을 쫙 훑어 갖고 내려가면서 대만까지 훑어 내려갔어요. 그게 뭐 전시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 내 한국 영주권자들에게 반미 시위 하라, 반 트럼프 정서를 유포하라, 뭐 지금 그렇게 지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영주권자들이 한국인 영주권자들이 거의 한 7, 80%가 반 트럼프 정서입니다. 그리고 호남 향후에도 많고, 아마 그 사람들 싸그리 다 강제 추방시킬 겁니다. 영주권 전부 다 박탈 할 걸로 뭐 그래 보입니다. 지금 전쟁 들어가면 한국인하고 중국인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주권 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한국인이 하더라도 중국 간첩으로 간주해 가지고 싸그리 다 그 영주권 박탈하고 내보내고 뭐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질 겁니다. 뭐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분들은 빨리 획득을 하시고요. 한국에 자꾸 자주 나오지 마십시오. 그 자꾸 자주 나왔다가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영원히 못 돌아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중국이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에게 기술 유출을 지령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정서 유포하고 뭐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4년 너무 넘게 있는 애들은 싸그리 다 그냥 한국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지금 한국 유학생들도 잠재적 중국 간첩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자학원이 한국의 대학교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을 중국의 스파이로 기술 빼가는 스파이, 한국 유학생들이 기술을 빼가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은 그 기술을 중국 간첩들이 한국의 대학교에 와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중국의 간첩들,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가가지고 한꺼번에 빼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한국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기술을 한국 대학으로 가져오고 그거를 중국이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는 거죠. 그냥 미국의 기술을 한국을 우회해가지고 한국인들을 이용해가지고 한국 유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으로 빼가는 그런 통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래서 지금 한국 유학생들 싸그리 다 내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이가 그 반친중을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한국 영주권자들, 유학생들을 싸그리 다 그냥 강제 추방시켜 버리면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뭐 그런 여론이 퍼지겠죠. 뭐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영주권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일본이 도쿄 붕괴 대비 백업 도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쿄가 붕괴된다고 아예 이제 가정하고 이제 부수도 도쿄가 무너졌을 때 수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만드는 법을 지금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미 칠함대 도쿄에 있는 미 칠함대가 도쿄만에 앞에 있거든. 그 요코스카시에 있는데 그 칠함대를 지금 제주도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 때문에 주일 미군 기지를 대부분 다 한국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이재명이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정치 공작, 정권 전복 이런 거는 CIA가 밥 먹고 하는 게 정치 공작, 정권 전복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권 전복시키는 건 그 일도 아니다. 제가 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극히 우수한 분들을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를 하죠. 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하시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투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반중하면은 미친놈 취급하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특히 박사모, 이 보수, 새누리당 뭐 이쪽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보수 단체에도 중국 간첩들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들 뭐 부정선거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도 중국 간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공자학원 철폐해야 된다 하고 외치는 사람들 그 안에도 중국 간첩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아스팔트 활동 한 15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뭐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 그렇고요. 그때 그래서 국민들한테 제가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팬더 탈도 뒤집어 쓰고 뭐 슈퍼맨 탈도 뒤집어 쓰고 노 차이나 노 노스 코리아 노 커뮤니즘 노 커뮤니스트
빨갱이는 안 돼요.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한라에서 만주까지 가자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반중 중국의 패권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뭐 이런 세미나도 국제 세미나도 인도 교수님, 일본 교수님, 미국 교수님, 이충근 박사님 뭐 등등 또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반중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80%가 반중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인으로서 제 할 일 다 했고요.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만나러 가면은 뭐 제 할 일 다 했다고 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한국 소식,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를 담아가지고 매주 월수금 밤 11시에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은 여러분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이 16만원입니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보문고하고 쿠팡에서는 16만 2천원에 팔고 있는데, 교보나 쿠팡에서 사시면은 수수료가 40%가 업체로 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쪽에서 현금으로 사주시면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그 옆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금 6.25 사진전을 하고 야외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 경비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사주시고요. 010-2609-2023번으로 받으실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하고요. 미국에도 책이 있어서 현지 우편 요금 조금 내시면은 이제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지난 7, 8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이 2020년에 미국의 대선에 개입했다.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정보를 탈취했다. 그리고 비시민권자,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28만 명이나 투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ABC, NBC, CNN 등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을 방송하지 않은 그런 방송사는 면허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송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달러 가치가 있는 공공 전파를 사실상 아무런 대가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전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오늘 밤 대통령의 연설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그 7월 16일 밤 9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연설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무조건 보시라고 이렇게 공개로 방송을 했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안 했다. 그 ABC는요, 그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 때 퀴즈쇼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MBC는 무슨 동물 프로그램을 내보냈고요. CBS도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고 한참 있다가 생중계 시작했고, CNN은 속보로 자막만 내보내고 연설 중계를 안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그거는 전시입니다. 정전협정이 파기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폭격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격하기 전에 미국의 이 친중 딥스테이트 언론들을 지금 제거하는 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 대선 개입 은폐를 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언론인들을 매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죠. 그리고 지금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자들이 많다. 중국이 돈으로 미국의 기자들을 뇌물 매겼다. 뭐 이런 이제 이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NSA 미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의 이런 활동, 이런 정치 공작을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걸 누락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2024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를 개정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는 한국이나 미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공격받은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안보로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함께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에 따라서 대북권 1을 발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대북권 1이 발령되면은 평시작전권에서 전시작전권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면 모든 한국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르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기사 출처가 데일리안인데요. 트럼프 중국 선거 개입 정조준 중국 통일전선 한국에도 있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는 지금 뭐 중국의 시민단체 중국 그 공산당 그 요원들이 중국에다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의 뭐 이 영향력 공장을 하는 거죠. 뭐 언론도 구워 삼고 정치인도 구워 삼고 뭐 정치권 접촉하고 정치에 동원하고 모금 유권자 조직 정치 참여 확대 행사 초청 당직 수행 정치인 교류 총영사관 해외 연회 뭐 이런 데다가 또 초청하고 돈 매기고 지금 그래가지고 친중 인사를 만든다 뭐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밝혔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 지금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꾸준히 구축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차오밍 취안이라는 사람인데 베이징시의 뭐 해외 연휴에 제10기 상무이사로 쭉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서울 중국 교민협회 회장과 한국 신화보 사장 뭐 한중 신문기자협회 회장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당 해외동포위원회 위원장과 중국 동포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중국 측 자료를 소개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통일전선부 간첩을 파견해가지고 새누리당에서 활동도 하고 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 강연과 인터뷰를 통해 중국계 귀화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는 중국 동포 사회가 지방의회와 국회 등 제도권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귀화한 중국인을 정치인으로 발굴 육성해 국회로 보내야 된다는 취지 활동도 이어왔다. 그러니까 중국 간첩을 그러니까 조선족들을 귀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국회로 내보내고 시의회로 내보내고 그런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당 야당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통일전선공작부가 해외 화교 사회와 기업인 지역단체 학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활동 자체가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경우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쭉 그렇습니다. 무슨 향후에 정치인 축사 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이게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7월 16일 오후에는 미 국무부 장관이 60여 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제 대테러 전략을 재조정해 재부상하는 극자 세력의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요 안에 그 회의 내용을 보면요, 이들은 극자 테러 위협이 국경을 초월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개별 조직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며 한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다른 나라에서 통신망을 운영하며 제3국에서 훈련을 받고 제4국에서 조직원을 모집한 뒤 5국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이런 단체들은 적대적인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중국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유학생들 비자 4년 넘으면 싸그리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말은 연장하려면은 뭐 생체 정보도 내야 되고 뭐 까다롭게 뭐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뭐 봐줄 수 있다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싸그리 다 내보낼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 다 내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통일전선부 이 요원들 간첩들이 한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대학을 공부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귀화를 해가지고 이 가짜로 귀화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신분이 한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 대학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기술 빼가지고 어떻게 중국으로 보내.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미국의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하나의 루트로서 한국의 대학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중국共产党 기관인 공자학원, 시진핑 기념관 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보당국은 모든 한국 유학생을 중국 간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년 이제 학위 안 주겠다는 거예요. 4년 안에 뭐 학위 못하면 돌아가. 그냥 돈만 쓰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 기술이 고스란히 한국 대학에 지금 중국 유학생으로 와 있는 중국 통일전선부 간첩들한테 넘어가고 그래가 또 흘러가는 거니까 미국의 기술을 중국인이 직접 가가지고 빼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한국의 유학생들을 보내가지고 빼가지고 한국 대학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한국 대학교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학생들을 전부 다 중국 간첩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한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정부가 또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작에 한국 정부, 교육부, 한국의 대학들이 조직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가지고 한국 유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미국 기술을 빼낸 다음에 중국으로 넘긴다고 이게 조직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 유학생들한테 지령을 내려가지고 반 트럼프 시위를 하라, 뭐 반 트럼프 여론을 조장하라, 뭐 그렇게 또 그 지령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타겟이 한국인과 중국 유학생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타겟이 한국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이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호진 지금 교육부 장관 방북 승인 16번 5년 동안 16번 북한 갔대요. 평양 딛는 순간 감동의 눈물, 이 정도면 간첩이라 해도 무방한데. 그리고 제3국에서 5차례 북한 주민을 접촉을 했대요. 야, 제3국에서 북한 주민을 접촉하면 그건 간첩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재명 정권이 친중 친북 친이란 정책을 펴는 것도 모자라서 북한을 5년 동안 16번이나 방북하고 제3국에서 5차례 북한 주민을 접촉을 신고한 사람을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임명했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부 공무원들 전체를 중국 간첩, 북한 간첩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모든 한국 유학생을 중국과 북한의 고정 간첩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국에서 유학 도중에 추방되는 사례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거는 그거는 뭐다? 이게 전시입니다. 미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쟁행위라고. 정전협정이 깨지고 6.25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전시라고 선포만 안 했다 보니. 그래서 미국의 친중 언론들 저거 방송 야 주파수 전부 다 반환시켜 그러고 있고, 지금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한국 유학생들 싸그리 다 내보내.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유학 보낸 그 부모들이 대부분 강남 좌파들이며 반미 친중 반 트럼프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중국 간첩으로 간주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학생을 보내죠. 그러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 보낸 부모들의 연락처부터 해가지고 SNS 뭐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하는지 싸그리 다 이 도감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부모들 자체를 이 새끼들 중국 간첩이네, 간첩 새끼를 갖다가 반 트럼프 반미 친중하는데 미국에다가 반미 친중하면서 미국에다가 지 새끼를 보내. 야, 그러면 이거 간첩을 보낸 거네? 뭐 그래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날린다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 보낸 학부모들의 정치적 성향, SNS, 전화 등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도감청하고 있고 슈퍼컴퓨터가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들어갈 때 그 SNS부터 이메일 10년간 주고받은 이메일 다 제공하라 그러고, 그리고 부모 연락처 싸그리 다 갖고 오라고 하죠. 그 연락처 다 내놓으라고. 부모 연락처. 그러면 뭡니까? 부모 친지들 그 싸그리 다 뒤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그냥 강제로 추방시키고 돌려보내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재명이가 친중 반미하더만 저러됐다 하고
반 이재명이 정서가 이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돈 좀 있다 힘 좀 쓴다는 사람들한테 반미 친중 이재명 때문에 그렇다 그런 여론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 공작원 중국 공산당 선전 선동 활동 중이다. 마오쩌둥은 동양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 전국 대학에 이런 학교가 이런 공작원이 다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나간 유학생들은 전부 다 중국의 간첩으로 보는 겁니다. 예. 아이 설마 하는데요. 뭐 상관없어요. 뭐 설마는 하셔도 상관없고 상관없다. 왜냐면 뭐 제가 뭐 제 뭐 친구 뭐 동생들이 미국 유학 간 거 아니니까 미국 유학 가신 보낸 분들은 그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설마라 하셔도 상관없다. 뭐 자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자, 한국에서 공작원을 척결을 외치는 시민단체 사람들 중에도 중국의 한국 내 부정선거 개입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중국이 한국 내에 반중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이중 스파이 고정 간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그 국내 공작원 그 철폐 외치러 다니는 분 중에도 어느 분 보니까는 그 부정선거 없었다 하더라고. 아니 공작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중국이 이렇게 뭐 간첩을 양성하고 스물스물 파고드는데 그러면 선거인은 개입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은 뭔가 목적이 있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작원 그 철폐 뭐 하러 다니시는 그분이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그 양반이 과거 옛날에 그 운동권이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한국의 보수단체 K-CPEC 등의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한 여성 회장이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의 보수 인사들을 하와이로 초청하고 비행기표, 호텔 등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스팔트 활동을 2012년부터 했어요. 보수단체들 뭐 이렇게 가서 도와주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아니 사무실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무실이 있어. 이거 사무실 누가 내줬어 하니까 하와이에 있는 뭐 어느 그 독재가가 내줬대. 이 사람도 갑자기 사무실에 있어. 이 사람은 완전 알거지였는데 뭐 방송 장비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도 하고 뭐 그래. 아니 장비 어디서 났어요? 이거 하와이에 있는 어느 뭐 회장님 그분 뭐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해가지고 뭐 이거 돈을 많이 벌었대. 그 뭐 여자래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아니 뭐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니까 뭐 남편이 뭐 중국계래 뭐 대만계래 홍콩계래 뭐 그래요. 근데 여기 왜 한국의 사정이면 너무 좀 하니까는 그래서 뭐 보수단체들 지원해 준대. 그래가지고 뭐 초청 받아가지고 많이 갔어. 한국의 시민단체 분들 이분들 저분들 뭐 가가지고 뭐 거기 호텔에서 자고 뭐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2012년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오며 가면 많이 들었죠. 제가 공짜로 보수단체 가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언론사도 만들어주고 내가 그런 작업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분이 자금을 대가지고 KC팩이라 해가지고 힐튼 호텔인지 그 엄청나게 비싼 호텔인데 거기서 한 600명을 모아가지고 뭐 보수단체 인사들 한 600여 명 모아가지고 뭐 행사도 크게 하고 하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분이 뭔가 미국 정보기관 CIA가 공작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제 탐문 수사를 탐문 계속 오며 가면 아니 그분이 뭐 하는 분인데요 하니까 그 이제 미국에 하와이에 뭐 초청받아 갔다 온 분들이 뭐 남편이 뭐 중국계라 하는데 혹은 뭐 대만계라 하는데 누구는 또 홍콩계라 그래. 근데 뭐 그쪽 계통인 것 같은데 죽었대. 죽으면서 천문학적인 유산을 남겼대.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한국에 이렇게 지원을 한대. 뭐 그런 이야기도 쭉 하시더라고. 그다음 그때만 하더라도 뭐 CIA가 또 뭐 공작을 하나 보네. 한국의 보수 여론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카메라도 다 뺏기고 저기 저 사무실도 다 뺏기고 그랬더라고.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그거 왜 뺏겼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꼬봉 다루듯이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뭐 야 이거 다 반납하라 그러고 야 시민단체에다가 지원금 낸 것도 돈 돌려달라 하고 뭐 아니 뭐 재산이 뭐 1조가 넘다가 하든 뭐 이게 이상해 그러면서 다 돌려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다? 그게 중국계 자금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으면은 물론 그분이 진짜로 돈을 벌어 가지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어 그런 식으로 쓰리쿠션으로 돌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고, 혹은 중국의 삼합회 혹은 마약 자금이 쓰리쿠션으로 돌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 이상하다 생각한 게, 아니 이런 시민단체가 있었나, 듣도 보도 못한 시민단체도 돈을 대주고 하는데 제가 반중운동을 크게 했잖아요. 근데 반중운동 하는 저한테는 전혀 접촉이 없어. 저 사람이 평소에 시민활동 운동을 했는가 하고 나 처음 보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쪽 자금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 그런데 반중운동을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저한테는 접촉이 없더라고. 나 그때는 뭐 하더라도 이상하다 뭐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는 그때 그분들이 아이 뭐 중국계 뭐 남편이 중국계인데 뭐 죽었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요즘에 쭉 이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삼합회 자금일 수도 있겠네. 혹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 쓰리쿠션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분 저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보고 듣고 했던 것들 지금 이제 주마간 산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한국에 뭐 KC 팩이라 해가지고 뭐 보수단체 무슨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 왜 이거 뭐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거 뭐 별로 그래 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효과나 뭐 이런 게 없는데 왜 여기다 돈을 대고 하는가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중국 놈들이 한국 유학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미국의 기술을 빼내오게 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뭐 무슨 향후에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국에서 반미 여론 일으키고 친중 여론 만들고 반 트럼프 여론 만들고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는 이게 한국 뭐 미국이 이제 시팩이 미국의 뭐 보수주의 뭐 단체, 그러니까 한국의 K 시팩에다가 돈 대고 쓰리쿠션으로 미국에 진출 하도록 만드는 그런 공작을 한 것은 아닌지 지금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데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침묵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고, 종북 주사파 척결을 외치는 단체들도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운동 한다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100% 신뢰를 안 하는 게, 이거 보니까는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이게 쓰리쿠션으로 이렇게 이 장난질 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그 사례들 쭉 보면은 내가 예를 들게요. 그 여론 공작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명이 한 조로 들어와 가지고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국민의힘을 막 찬양을 해. 한 놈은 국민의힘을 막 까내리고 뭐 민주당을 지지해. 그리고 한 놈은 이재명이만 죽으라 까요. 양당에 대해서는 일제 말 안 하고. 그러다가 국민의힘을 그 찬성하던 찬양하는 놈들이 어느 순간 나가버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놈들 어느 순간 나가버려. 그러면 이재명이를 까는 놈들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수들은 이재명이만 까는 놈들 까면은 이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부정선거 막 외치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투입한 간첩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스팔트 생활을 2012년부터 하고 지금 그럼 14년, 15년 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공자학원이 이 한국의 간첩을 침투시킨다. 그거를 주장하러 다니는 분이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해. 그리고 옛날에 자유민주당에도 또 뭐 활동도 하고 뭐 이정당에도 활동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중국이 공작원을 통해 가지고 이 공작을 하고 간첩을 침투시키는데 그러면 선거에는 개입 안 했을까요? 충분히 했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막 화를 내. 그 이상하잖아. 예. 그래서 이게 야 이중 간첩, 삼중 간첩, 이거 뭐 사중 간첩,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한국의 이 보수 단체, 보수 세력 이쪽에 그 침투가 했는지 사실은 내가 모르겠다. 보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그 적인지 사실 피아 식별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 외치는 그 안에도 중국 간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아무튼간에 뭐 보수단체 하여튼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뭐 그 최수영 공작관이 또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지금 병원에 뭐 입원해 계신데 그 중국에서 뭐 저 이제 이런저런 이제 미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으니까 그쪽하고 연결되지 마라 하고 아스팔트 활동하는 후배들한테 그 엮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는 거지. 그 20년 차 나는 선배가 그것도 정보기관에 있는 선배가 이제 미국에서 그 엮이지 말라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도 몰랐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 아닙니까? 설령 지가 거기 깊숙하게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저 죄송합니다. 나 진짜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그래 하는 게 정상인데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하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서울대 후배 중에 한 놈은 야 그쪽하고 연결되지 마라고 하니까는 거의 쌍욕에 준하는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핸드폰 문자로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 내보고 보라고 보내주는데 이거 진짜로 그 사람이 보낸 거 맞아요? 이거 맞대. 아니 어떻게 선배가 야 거기하고 엮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후배가 20년 차 나는 후배가 이렇게 써가지고 보낼 수가 있냐고. 이거는 기본 인간이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심각하게 연결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탁 틀어버리고 하는 그런 공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믿지 마시라. 아무도 믿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기에 뭐가 이거 좀 이상해 미심쩍어 하면은 합리적으로 쭉 추정을 하시라, 추론을 하시라. 뭐 그렇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보수단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분 저분들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가 이게 상당히 좀 뭐 많은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참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한국 그 영주권자들도 싸그리 다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에 벌어질 거다. 자, 뭐 제가 요거는 뭐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트럼프 측근이 중국이 이미 한국의 선거에 내정 간섭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내 딥스테이트 세력이 중국의 선거 개입을 은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FBI 국장이 올해만 중국인 스파이 62명을 잡아들였고요. 그리고 지금 정찰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계속 날아다니고 있고 반중 운동의 대명사인 주한미국 대사관 스틸 대사가 취임 선서를 했기 때문에 한국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취임은 안 했다. 그 미 의회 군사위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을 평가를 요구를 했대요. 전 정부한테 12월 1일까지 한국 내 친중 인사들 명단 제출해라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금줄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의 보수주의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들 명단도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자기가 알고 받았든 모르고 받았든 중국 자금을 받게 되면은 전부 다 추적이 되겠죠.
자, 리멤버 6.25 대한역사문화원 김재동 원장님이 쓰였습니다. 시기사진 200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1세가 완판이 됐고 2세 판매 중입니다. 전주학살, 함흥학살, 서천 등기소 학살 등이 나와 있고요. 톱으로 잘린 목, 머리에 대못이 박힌 흔적, 절단된 손과 발, 잘려나간 코, 공산주의자들 학살 등 만행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 자, 요거 꼭 사가 보시고요. 그리고 디크른 에너지 요거는 여러분 꼭 여러 개 되시면 사가지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 중국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은 통을 더 보실 수가 있을 거다. 디크른 에너지는 26가지 천연물질 즉 한약재를 달여가지고 증류를 해가지고 생수처럼 저렇게 맑게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성피로 기진 맥진에 좋고요. 제가 요거를 왜 자꾸 홍보를 해드리냐면 김용식 박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한약학 박사신데요. 작년 초에 제가 만성피로 감기 몸살 과로로 죽을 뻔했어요. 이거 먹어보래 가지고 이거를 뭐 마시고 나서는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은인이고 감사해가지고 이제 계속 홍보를 해드리는데, 요 커피잔에다가 한 절반 정도 넣으시고 물 좀 넣으시고 뭐 뜨거운 물이나 찬물 넣으시고 원액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한 잔 쭉 들이키시면은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잡니다. 한 열 몇 시간 잔 것 같은데 몇 시간 안 지났어. 그런데 자고 나면 피로가 확 풀립니다. 그러니까 요 디크린 에너지 사 드시고 1.2리터, 1.8리터 한 병도 팔고 4병들이 한 박스 팝니다. 주문 전화 05-632-2358번 요 주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끝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미연합사가 지금 그 장병 4,400명이 참가해 가지고 지금 해상에다가 물동량을 내리고 지금 육상으로 운송하는 뭐 이런 훈련을 했고 지금 지금 왕후닝이가 한국의 선거와 미국의 선거 개입을 총괄 지휘한 왕후닝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가 아유 뭐 미국이 북한 때리면 자동 개입 뭐 어쩌고 뭐 북중 조약 뭐 우리가 남이가 했는데 이 전쟁을 사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한미연합사가 포항하고 홍천에서 보급훈련에서 보급훈련 이제 전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미국이 이란의 교량, 도로, 철도, 전력시설, 담수화 시설까지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시설들 모두 폭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다 때려 부수고 있고 이란 혁명수비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이란을 갈갈기 부숴버려야 중국이 까불질 않습니다. 협상하러 나올 때까지 이란 혁명수비들을 계속 죽이고요. 다 폭파되고 나면 협상의 의미가 없어진다. 중국이 이란의 생필품 및 군수물자를 제공하는 공항, 항만 등도 모두 초타시키고 있다. 중국은 돈을 떼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포항 홍천에서 보급훈련을 했는데 정찰기가 강원도 홍천 일대를 뭐 5차례 비행했다는 뭐 그런 기사를 보셨죠. 그런데 17일자 기사 보니까 미국의 트라인트 그 해군 정찰기가 평택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중국해 연안을 따라 가지고 쭉 이렇게 정찰하고 훑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 준비 착수한 거고요. 트라이튼 정찰기는 하루에 70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1.3배를 정찰하고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뭐 전쟁 이제 들어간 거고요. 베네수엘라 강진 3주 만에 멕시코 해안가 지진의 초긴장, 그리고 지금 일본이 지금 7.2 강진이 지금 일본 동해 쪽에서 났고요. 태평양 쪽에서 났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7월 16일자 기사를 보니까 도쿄 대지진 대비 필요 일본이 부수도 지정 법안을 통과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이 도쿄가 지진 나가지고 완전 괴멸됐을 때 임시 수도 부수도를 지정해가지고 이제 수도 역할을 하는 백업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도쿄 하부에 뭐가 있냐면은 도쿄만 입구에 요코스카가 있고 요코스카에 미 7군 7함대 기지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옮겨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일본까지 수도가 파괴되는 걸 대비하는 법안을 만든 것 같으면 7함대를 옮기지 않으면 어찌 된다? 저기 있다가 지진 나면 몰살당하면은 뭐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깨지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7함대 이전 부지로 보는 게 어디냐면 제주도 서귀표시
대정읍 상몰이 1670번지 일대 알뜨르 비행장 부지를 보고 있다. 국방부 소유고요. 여기가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에서 왼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죠. 여기가 이제 국방부 소유고 약 한 80만 평 정도가 됩니다. 2.64 제곱킬로미터고 요코스카 미치람대 해군기지가 2.36 제곱킬로미터니까 한 71만 평.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켜주고 미치람대 좀 만들어주세요. 그 기지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수원 공군기지를 덕적도로 옮기고 덕적도에서 서남쪽으로 뭐 한 17km 떨어진 데 보면은 뭐 배가리, 울돌이 등 섬이 있는데 요 섬을 매립하면은 인천공항의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미군기지, 미공군기지, 해군기지 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덕적도, 오산, 군산, 광주, 또 가거도도 여기다가 돌섬인데 그 해군기지, 공군기지 지어가지고 뭐 한미연합군이 쓰면 되지. 덕적도, 오산, 군산, 광주, 가거도, 제주도 뭐 여기 이렇게 이제 전진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도 한국 공군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까지가 한 800km 떨어져 있고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필리핀 북단에 한국 공군, 한국 해군 기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한 1000km 떨어지니까 한국 뭐 공군이 F-15EX 뭐 추가로 도입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지금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지금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똥똥똥 쳐놨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이렇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막아야 될 바다가 원체 넓으니까 지금 한계가 있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F-15EX 한 뭐 60대 이상 사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재명이가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한 거 없죠. 그러면 뭐 전투기 뭐 사야지. F-35A 뭐 한 60대 사가지고 한국 공군이 뭐 제주도에서 필리핀 북단까지 F-15EX가 저 작전 반경이 뭐 한 1800km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저기 한국의 KDDX 이지스함 찍어가지고 뭐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서해 여기다 쫙 깔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미국은 모든 게 다 된다. 모든 게.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 대륙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둥펑 시리즈 장거리 지대함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해가지고 미국 해군 함정 항모 전단이 못 오게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뭘 하고 있다? 자체적인 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궁2, 천궁3, LSM1, LSM2 뭐 이런 것들 쭉 만들고 있는데 한반도 주변에 그리고 KDDX에 이거를 대거 실어버리면은 이 서해안 이쪽에 미사일 방어망이 완성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 중국의 그 반접근 거부 전략이 그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의 KDDX 함정에 뭐 이런 미사일들 방공미사일 잔뜩 싣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격파가 된다. 뭐 그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 작년에 경상수지 규모 흑자가 1230억 달러였습니다. 7350억 달러인 중국의 약 17% 수준이었는데 올해 예상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약 한 2,900억 달러로 약 8천억 달러인 중국의 36%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GDP 대비 국방비가 한 150조 원 정도 될 건데 150조 원이면 뭐 전투기 뭐 함정 이지스함 그냥 왕창 찍어가지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냥 쫙 깔아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되는 거예요. 조만간에 이재명이 골러갑니다. 자,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는 한반도는 2030년 이전에 통일되며 2040년경이면 만주가 한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허드슨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해체 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는 2050년에 한국이 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뭐 부정선거도 있고 한데 지금 그거를 까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또 많은 노력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리전을 지금 이미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고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 이 여차하면은 그냥 때리려고 딱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 제거되는 거는 조만간에 제거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자, 이재명이 없어지면 한국은 이제 돈 빵성이 안 씁니다. 이제 막 돈이 막 들어와.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요, 지난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북방송 자발적 구독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뭐 방송은 이제 끝났고, 이제 디크런 에너지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중장년 어르신들은 꼭 좀 사서 드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 26가지 한약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요거를 드시면 어떻게 된다? 이게 배가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닌겔 맞으면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 마찬가지 포도당이 들어있어. 그런데 이게 26가지 한약재가 이게 한약재를 넣고 달인 거지. 달해가지고 증류를 하니까, 그런 건 뭐라는 거예요? 증류 한약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드시면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중병을 앓고 계신 분, 중병에서 회복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장년 어르신들, 그리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 요런 거 드시면은 기진맥진,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디크린 에너지 1.2리터, 1.8리터 팔고요. 제가 요거 마시기 전에는 만성 피로 때문에 1km를 제대로 못 걸었어요. 1시간도 책상에 제대로 못 앉아 있었는데, 요거 먹고 나니까 몇 킬로씩 걸어도 멀쩡하고 책상에 열 몇 시간 앉아 있어도 멀쩡하더라. 아무튼 요거 드시면 좋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보고서 전화를 했다고 하십시오. 0563-2358번이고요. 1.8리터 4병들이 한 박스를 사시면은 대폭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말근